오늘은 정유 3사 2021년 실적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순서를 해 놓은 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나열을 해 봤습니다. 매출이 칼텍스가 32조 5천억 원이고요. SK가 26조 5천억 원, 현대오일뱅크가 20조 원, 이렇게 매출 실적이 달성됐습니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라고 칸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칼텍스가 GS가 42.4%, 현대오일뱅크는 54.5%로 재료 비율이 높은데 유독 SK에너지만 매출 재료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 왜 낮은 것일까가 궁금해져서 더 첨색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르픈율로 보면은요, 1위가 GS 칼텍스고 2위가 SK에너지, 3위가 현대오일뱅크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면에서 가장 낮은 곳이 그 SK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GS칼텍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가장 높은 곳이 현대오일뱅크로 집계가 됩니다. TOE 생산성으로 봤을 때 GS칼텍스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3위가 이 SK에너지 1.29로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GS칼텍스가 1조 8천억 원대고 SK에너지가 6,687억 원, 현대오일뱅크가 5,47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산출해 보면은 GS칼텍스가 무려 295%고요. 현대오일뱅크가 188%, SK에너지가 135%로 가장 낮게 나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그 3개 회사가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유와 제품 가격 추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각사의 공시 가격을 신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작성된 건데요. 1배럴이 158.9리터라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장 비싸게 사는 데가 SK에너지가 70달러에 육박하게 비싸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상승률을 보면은 다 비슷한데 제일 많이 그 비싸게 산 데가 GS 칼텍스고요. 그 다음에 그 60.05%로 SK에너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싸게 산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만 그 제품 리스트를 업했는데요. 가장 비싸게 받은 것이 SK에너지고요. 현대오일뱅크가 그 가장 낮게 출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휘발유 인상률로 봤을 때 GS칼텍스가 가장 높게 인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유 가격으로 보면은 SK에너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또 GS칼텍스로 되어 있고요. 경유 인상률로 보면은 SK에너지가 가장 높게 인상을 했고 GS칼텍스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낮게, 요거 표시가 좀 제가 잘못됐네요. 현대 오일뱅크가 46.3%로 가장 낮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믹스에 의한 매출의 구성 내역과 매출 재료비의 증가율 관계는 향후에도 연구 과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 믹스를 보면은 GX 칼텍스는 정유 부분, 윤활유 부분, 석유 화학 부분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믹스가 돼서 매출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 오일뱅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SK 에너지가 정유 부분만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윤활유는 자회사로 별도로 독립이 루브리칸츠라고 독립이 됐고 석유화학 부분도 뭐 별도로 종속회사가 분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그 분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Q 안에서 했던 질문, 왜 SK가 그 말하자면은 그 매출 재료 비율이 가장 낮게 상승한 거로 나오느냐 이거였는데요. SK 에너지는 상품 매입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많아서 그 상대적으로 그 매출 재료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사용, 제품 및 상품의 매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SK 에너지만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사용, 원유 사용액을 보면은 GS 칼텍스가 28조 4천억, 현대 오일뱅크가 19조 원, 그리고 SK 에너지가 정유 쪽으로는 15조 원 됩니다만은 9조 원이라는 제품 및 상품의 매입이 9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합치면은 24조 원 정도가 매출 재료비에 그 해당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예요. 그래서 MC가 이제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나온 거고요. 운영비용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영업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 중 인건비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당 연봉의 차이는 워크맨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뭐 직원 수도 물론 GS 칼텍스가 가장 규모가 크고 SK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현대 오일뱅크로 나와 있습니다. 규모에 따른 순서이기도 하고 이 규모가 매출액의 결과도 나타내는 주요 그 변수로 보입니다. 근데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GS 칼텍스가 1억 7천만 원, SK 에너지가 2억 1,400만 원, 현대 오일뱅크가 1억 3,200만 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은 28.7%고요. 2021년도에 SK에너지가 무려 43.9%가 인상이 됐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17.7%. 그래서 이것을 나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 주인의식을 강조하던 시대에 저희가 좀 직장 생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가로 비교해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오너십을 가지면 잘못 선출하면 나라가 공경에 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도 결국은 워크맨일 뿐이지 국가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 돼 있죠.
물론 기업의 그럼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것은 말장난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독재 또는 권위주의로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경제 얘기하다가 뭐 사이드로 좀 빠졌지만 사실상 이 기업이라는 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은 민주적으로 경영을 한다 이 사회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 그 소유주가 오너인 거고, 오너의 그 어떤 정책에 따라서 기업이 굴곡이 심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야말로 독재 또는 권위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좀 덧붙여서 중원보험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국민연금공단을 갔을 때 거기서 그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희들 보고 고객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손님이라는 얘기죠. 손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죠. 그럼 주인이라는 뜻이냐? 국가에.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을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커서가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서 네, 안 될 때는 이거로도 넘어가야죠. 현재 현대인데 이게 제가 또 오탈했군요. 현대 오일뱅크만의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인 전체 재고자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비교의 그 결론인데요. GS 칼텍스의 그 갭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현대 오일뱅크는 원재료까지 포함해서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을 가져갔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가 나머지 두 개 회사와 같이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그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변동범위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차이가 GX 칼텍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감해 주어도 4,500만 원 아쉽게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 뭔 차이인지 모르지만 숫자 도치를 오류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54를 그 45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죠. GS 칼텍스 개별 설명 시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BWCA로 오기했음을 정정합니다. 라고 지금 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현대 오일뱅크가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로 7,4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 SK 에너지, 현대 오일뱅크. 다만 GS 칼텍스가 또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일 규모가 크고 한 회사가 이렇게 잔잔하게 2단계, 3단계에 저희 그 레이더망에 걸린 게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재고자산 회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현대 오일뱅크의 높은 WCAI 회전율을 제일 높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TOE 생산성이 제일 하위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율을 보면은요, 현대 오일뱅크가 27.5회전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매우 높은 회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에너지, 그 다음에 GS칼텍스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는 다들 높은 수준이지만 현대 오일뱅크가 그만큼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TOE 생산성은 GS칼텍스가 제일 높거든요. 이게 판매 가격에 의한 마진이 크게 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현대 오일뱅크고요. SK에너지가 생산성이 가장 낮은 거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도 금액상으로 보면은 요 나열 순서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SK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현대 오일뱅크가 가장 빨리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GS 칼텍스가 가장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SK에너지가 제일 늦은 이유는 아마 상품 매입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품 매입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원유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GS 칼텍스 경우에는 세브론하고의 동업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그렇게 돈을 받는 속도와 비슷하게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현대 오일뱅크가 좀 늦게 주고 있는 형편이네요. 근데 현대 오일뱅크도 아람코의 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GX 칼텍스가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서 1317억 원 투자를 한 게 유일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소된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현금 수익률로 봤을 때 SK에너지가 가장 높게 산출이 됩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GS 칼텍스는 1조 원을 차입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SK에너지는 거의 5천억 원대의 빚을 갚았고요. 현대 오일뱅크는 125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40%대를 다 넘는데 50%가 이 경영권 방어선이죠. 이것들을 모두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계속 영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도 유지해도 정유업계는 생존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SK에너지가 이자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요거는 좀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급이자율이 가장 높게 주고 있다는 거가 좀 문제일 것 같네요.
FC, F2가 주주잉여현금으로서 대부분 이익배당인데 전년도에 다들 적자였기 때문에 이익배당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가 이익배당이 있었습니다. 1.3%, ROE 1.3%네요. 최종 현금 흐름을 보면은 GS 칼텍스가 1조 1천억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SK에너지는 3,312억 원이 유입이 됐고요. 현대오일뱅크는 9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수금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렇게 낮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긴 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속도가 빠르다면은 현금 버퍼율은 좀 낮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이익 잉여금 그 율을 보면은 GS칼텍스가 300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GS칼텍스가 납입자본 성장률로 보면은 32.6배로 가장 높고요. SK에너지 3.5배, 현대오일뱅크 2.8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유 3사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스브루풋 회계 분석에 의한 기준으로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쉽지만은 S오일은 시간이 나면은 한번 분석해서 타 정유회사하고 경영성과가 어떤지,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우디 거기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